자, 여러분 이어서 이제 철기 국가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부여, 만주 땅이죠. 고구려, 부여와 이제 한반도 사이의 나라였고요. 여기는 대체로 이제 산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옥저 동해는 동부 해안 지역.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재 행정구역으로 쳤을 때 이제 전라도 쪽, 충청남도에서 전라도 쪽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마한. 그 다음에 오늘날 경상도 쪽에 해당하는 것이 진안. 그 다음 마한과 진안 사이에 경상남도 쪽에 해당하는 여기가 변한. 합쳐서 삼한. 요렇게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삼한. 요 철기 국가들의 각각의 국가적인 특징, 정치적인 특징,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았나, 경제, 자, 그 다음에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나, 이제 문화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나라의 문화는 이제 제천 행사 어떤 걸 했냐, 뭐 이런 거고요. 자, 또는 뭐, 사회 모습은 어땠나, 예를 들면 결혼하는 풍습은 어땠고,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치르는 풍습은 어땠고, 또는 뭐 그 나라의 독특한,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어떤 사회적인 풍속이 뭐가 있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이제 나열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좀 몇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자, 부여나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연맹왕국이었어요. 연맹왕국.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왕이 다스린 나라라고 하는 건데, 연맹왕국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여러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왕은 있지만 이 왕이 여기까지 세력이 크게 미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족의 우두머리, 족장이 여기 있으니까. 이 부족의 우두머리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부족 연맹체로서 하나의 나라, 그만큼 연맹왕국이라는 건 뭐예요? 세력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거죠. 여러 부족을 정복해서 나라를 크게 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나 고구려는 연맹왕국 형태였다. 요거는 그러니까 왕권이 큰 하나의 나라를 한 명의 왕이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다스리는 거에 비해서는 왕권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연맹왕국. 자, 이런 연맹왕국 형태에서 이제 중앙집권 형태로 변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이런 중앙집권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이 이제 좀 더 나라가 발전된 형태인데, 이런 나라, 즉 연맹왕국에서 이제 이렇게 중앙집권화 되어 가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세 개의 나라들이 이제 주변 작은 부족들을 다 정복하고 키우면서 영토를 넓히면서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로 변해가게 되는 과정. 이게 이제 철기 국가에서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만 이제 우리나라가 셋으로 나누어지면서 만주, 한반도 일대에 삼국시대가 이제 시작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는 연맹왕국, 그 다음에 옥저, 동해, 얘네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옥저, 동해 둘 다 약간 이제 고구려하고의 관계에서 약간 갑과 을의 관계. 고구려가 갑이면 여기가 을의 관계. 고구려에 좀 의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삼한도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연맹왕국이었다면 옥저, 동해, 삼한은, 옥저나 동해, 그리고 삼한은 왕이 없었다. 여기도 왕이 없었다. 그래서 군장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군장국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형태를 보면은 사실 제일 이제 국가다, 뭐 도시국가다, 하나의 그냥 단순히 부족 이게 아니라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했을 때 가장 초기의 국가 형태가 뭘까요? 그게 바로 군장국가고요. 하나의 족장이 이제 그 부족을 다스리는 족장 또는 군장, 하나의 부족을 다스리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초기 형태의 국가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라의 힘이 세지면 요런 식의 군장 국가들을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개 정복해서 다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거죠. 왕이 수도에 있고요. 자, 요게 바로 뭘까요? 연맹 왕국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동그라미를 이 독립된 하나의 부족이라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군장들은 이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요 지역의 실질적인 통치는 그 부족의 군장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이고 왕은 하나 있는 거지만 앞에 연맹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연맹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연맹왕국이고, 여기서 더 발전된 나라 형태는 바로 이들의 독자적인 세력에 힘이 없어지면서 왕권이 굉장히 커진 상태, 즉 이 전체가 하나의 국가인 상태, 즉 중앙 집권 국가. 이게 대부분의 나라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이에요. 초기 국가는 군장 국가, 여기서 좀 더 발전된 상태가 연맹왕국, 그 다음이 중앙 집권 국가. 그래서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부여 고구려는 여기에 해당됐고요. 옥저동의 사마는 군장국가에 해당됐고요. 이제 나중에 이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에 있었던 이 고구려가 힘을 키워서 큰 부여까지 정복하고 옥저동에도 정복하고 큰 하나의 나라가 돼서 그게 이제 삼국시대의 하나인 고구려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한이 백제로 성장하고 진한이 신라로 성장하면서 이제 완전히 중앙 집권 국가가 되죠. 요게 바로 삼국시대가 되는 거예요. 삼국시대. 자, 요렇게 이어져 갑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나라에 어떤 풍습이 있었는가는 책에 보면 그대로 잘 나오고요, 여러분. 자, 우리 역사 부도에도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더라? 어딨죠? 역사 부도에 있습니다, 분명히.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있죠? 자,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요걸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대라라고 하면 꼭 기억해둬야 될 게 부여의 영고, 고구려 동맹, 옥저 동해 무천, 동해 무천, 그 다음에 사만에 이제 여기 나오진 않는데, 여기 있죠. 씨뿌리가 끝난 5월, 추수가 끝난 10월에 제천 행사했다. 그래서 5월째, 10월째라고 하는데, 이런 제천 행사 알아둬야 되겠고요. 가장 특이한 거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까지는 정치적 지배자가 제사까지 함께하는 재정일치 사회였던 데에 비해서 사만의 경우에는 그 소도라고 하는 종교를 주관하는 그런 제사장이 거주하는 그 성스러운 지역 소도가 따로 있어서 이 소도는 천군이라고 하는 하늘에 재만 올리는 그런 전문가,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스렸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신지읍차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군장들이 이제 나머지 지역을 통치했다라고 하여 사만만 독특하게 재정 분리 사회였다는 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철기국가는 책 찾으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프린트 나가면 책 보면서 정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철기국가는 여기까지.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삼국으로 이어진다는 점.